당신은 기원전 1450년 태베의 신전 앞 돌계단 위에 선 하급 서기관이다. 발밑에 균열, 난 석재가 보폭마다 마른 비명을 애이 내지르는 듯하고 공기에는 향납과 땀, 피비린내가 뒤섞여 목구멍을 따갑게 긁는다. 그때 전리품 행렬의 선두에서 파라오의 기마대가 반짝이는 전차를 몰고 나타난다. 승리의 깃발 아래 포로 여인들의 목에는 밧줄이 한 줄로 꿰어지고 관리들은 이를 벌리라 명에 나이를 재며 몸값을 속삭인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권력의 과시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만한 금박벽 뒤에서 벌어진 의례 쾌락과 신앙과 폭력이 얽힌 의례를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오늘 나는 권력이 욕망을 비틀고 신앙이 광신으로 굳어지며 부가 인간을 덫으로 만드는 그 터널 속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더 깊은 비밀을 열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누르고 종을 켜라. 이 다음 문은 더 어둡다. 몰입 가이드 상상해보라. 네가 촛불을 들고 흔들리는 불빛의 길을 찾는 순간을. 사막의 새벽, 포로 선발은 잔혹할 만큼 체계적이었다. 이빨은 나이를, 팔뚝은 노동력을, 가슴은 수유 가능성을 증명했고 소녀들은 가사용, 봉헌용, 첩용, 신전용으로 소리내어 분류되었다. 어머니와 딸은 의도적으로 찢어져 서로의 이름이 기억에서 희미해지도록 설계되었고 울음은 채찍의 이유가 되었으며 저항은 그 자리에서 처형의 사유가 되었다. 비문은 숫자를 뽐냈다. 포로 몇 천, 금 몇백 파운드, 가축 몇십 리. 그러나 그 숫자 뒤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적합이라는 단 한 줄로 축약되었다. 목에 묶인 줄이 사람 사슬을 이루면 행군 자체가 처벌이 된다.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 줄 전체가 조여오고 임신부도 수유부도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나고자는 모래에 묻혀 간접비로 계산되었고 노약자는 지연 방지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도태되었다. 도시를 통과하는 퍼레이드는 굴욕의 연극이었고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침을 뱉으며 지배의 몸짓을 배웠다. 몰입 가이드. 네 발바닥이 얼음 같은 석판을 디딘다고 상상해봐. 한 걸음마다 뼈가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시장과 신전은 한 몸이었다. 제사장은 의식을 치러 노예제를 우주의 조화로 포장했고 관리들은 가격표를 붙였다. 나이, 출신, 기술, 음악과 춤, 언어와 직조가 값으로 환산되는 동안 임시는 수익률 상승의 표지였다. 가죽 채찍과 매듭의 문양은 통치의 미학이 되었고 폭력은 장식으로 진열되었다. 반성 가이드. 내가 몸서리치는 건 피가 아니라 무표정한 눈동자다. 판매가 끝나는 순간 여인은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산이 되었다. 호소할 신은 없었고 달아날 벽은 나일강이었으며 감옥은 곧 이집트 전체였다. 하루 12에서 16시간 무릎을 꿇고 맷돌을 돌리며 연골은 닳아 사라지고 가루에 섞인 모래가 이를 갈아치하는 납작해졌다. 생체 고고학은 그 사실을 뼈에서 읽는다. 각 뼈는 한 문장, 각 균열은 한 단어, 그리고 전신은 고통의 단락. 반성 가이드.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리는 사회다. 암포라 한 개는 25에서 30kg, 물을 지고 수십 번 왕복하면 경추는 하중에 눌려 영영 앞으로 굳는다. 부엌의 나트로는 화상을 내고 직조의 먼지는 폐를 갉아먹으며 소변 담금질은 피부를 짓물리게 했다. 기록 속 찬사 섬세한 리넨은 그 원가를 지불한 손의 상처를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의 효율은 자비를 대체했고 치료는 기능 유지라는 목적에만 허용되었다. 계절이 바뀌면 착취의 풍경도 회전한다. 수확기에는 허리를 꺾어 이삭을 주었고 밤에는 채석장과 광산으로 돌려졌다. 열기와 분진이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생명을 깎아냈다. 죽음은 교체 요청으로 적혔고 파피루스에는 이렇게 남았다. 시리아 여인 필요 전임자 사망. 몰입 가이드 눈을 감아봐.
문이 삐걱이며 닫히고 빗장 돌아가는 소리가 너의 운명이 잠기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선택지는 더 잔인해졌다. 벽속 감금, 사막 유기, 혹은 훈련자로 복귀해 기술과 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왕실 외교의 편지에서는 공주가 금속과 같은 줄에 나열되고 처녀성 보증과 운송법이 상세히 논의된다. 후궁은 이국적으로 불렸지만 실상은 산업이었다. 출신과 용도에 따라 수백 명이 층층이 분류되었고 임신과 호출이 의무였다. 반성 가이드. 역사는 종종 미화된 단어 뒤에 비명을 숨긴다. 신전 축제에서 여성 하인과 악사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봉사를 강요받았고 문신은 신성한 소유권의 낙인이었다. 소녀들은 사춘기 이전부터 시선을 피하는 법, 웃는 척하는 법, 그리고 저항을 멈추는 법을 훈련받았다. 낳은 아이는 신분을 이어받았고 주인은 자신의 피를 자산 증식으로 팔았다. 사회는 고통을 놀이로 길들였다. 하중 달리기, 음식, 쟁탈전, 느린 자에 대한 공개 채찍, 몰입 가이드. 너는 회색 안개 속에서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눈이 너를 훑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브랜딩과 문신은 공개 의례였다. 뺨과 이마, 손등의 주인의 이름과 상징이 새겨지고 제사장은 고통을 성화하기 위해 주문을 외웠다. 머리 면도와 제모는 굴욕의 상징이었고 가발은 특권이었다. 노예는 벗은 두피로 계급을 전시했다. 채찍 흉터는 아카이브였고 매듭의 종류와 횟수는 위반의 등급표였다. 심지어 치아의 장식적 절단과 색소 채움까지 소유자의 미학으로 강요되었다. 먹을 때마다 이빨에 통증이 속삭였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반성 가이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더 다르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녀의 몸은 데이터베이스였다. 출신과 용도에 따라 패턴화된 문신이 허벅지와 허리에 새겨지고 옷 색깔은 신분을 표시했다. 심지어 걸음걸이의 각도와 속도까지 규범으로 규정되었다. 탈출을 막기 위한 발묶기, 귀에 단 쇄골이, 어깨를 누르는 쇠틀이 일상이었다. 사회는 개인의 고통을 기록으로 바꿔냈고 피는 잉크가 되었으며 상처는 도장처럼 반복되었다.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언제나 기록을 사랑하지만 기록의 반대편에는 침묵이 있다. 신전의 축제날, 그녀들은 술과 향의 냄새 속에서 감사하는 척을 해야 했다. 강제로 웃으며 몸을 흔들며 신을 찬미하는 연극에 동원되었다. 폭행과 만짐이 신의 축복으로 포장되었고 관중은 환호했다. 하토르 여신에게 바치는 그 의식은 사실 여성을 부수는 제의였다. 그들의 미소는 생존의 연극이었다. 몰입 가이드, 네가 그 광장에서 숨을 쉴 수 있을까? 그 공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고통은 오락으로 진화했다. 하중 경주, 음식 쟁탈전, 공개 채찍질 엘리트들은 베팅했고 군중은 환호했다. 가장 느린 자는 벌을 받았고 가장 빠른 자는 빵 한 덩이를 받았다. 웃음과 피가 섞인 광장은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그 속에서 고통에 게임하는 질서의 일부였다. 반성 가이드. 나는 소름이 돋는다. 문명은 언제부터 인간의 절규를 유흥으로 배웠을까? 의식적 살인은 제도였다.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로 정화하며 신에게 바친다고 했다. 생존자는 신의 거부를 받은 자로 낙인 찍혔다. 익사와 화형은 교대로 반복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순환이었다. 그들의 공포는 진짜였고 살아남은 기억은 평생의 형벌이었다. 감정 삽입. 나는 눈을 감아도 그 울음이 들린다. 익사 직전의 숨, 꺼지지 않는 불길의 소리. 그녀들이 다시 시장으로 끌려올 때마다 도시는 축제를 열었다. 그것은 질서의 재현이었다. 한 여인이 비틀거리면 관중이 함성을 질렀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잔치는 사실 사회의 자기 확인이었다. 노예가 고통받을 때 시민은 안도했다.
적어도 자신은 그 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반성 가이드, 진짜 악은 칼을 든 손보다 고개를 돌린 눈동자에서 태어난다. 출산조차 구경거리였다. 내기꾼들은 아이의 성별과 생존 여부에 돈을 걸었고 여인은 울 수 없었다. 울음은 신의 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기는 즉시 빼앗겼고 탯줄조차 어머니가 자를 수 없었다. 모성은 금지된 감정이었다. 신전의 음탕한 순례자들이 은총의 체험이라 부른 의례는 실상 종교적 강간이었다. 몰입 가이드. 그 장면을 상상해봐. 내 손에 피 묻은 아기를 안지도 못한 채 뺏기는 어머니의 얼굴을. 죽음마저 자유가 아니었다. 사망 보고서는 교체 요청으로 쓰였고 묘지는 공장 옆 공동 구덩이였다. 묘비도 비문도 이름도 없었다. 그들은 엎드린 자세로 묻혔고 무릎이 꺾인 채로 말라붙었다. 사제는 이를 영원한 봉사 자세라 불렀다. 반성 가이드 나는 묻는다. 사후 세계에도 계약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노예일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뼈 사이를 걸었다. 희미한 백색의 잔해가 모래 위에서 반짝였고 개들이 그 위를 뒤졌다. 출산 중 사망한 여인,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 부러진 골반과 척추, 노동자 공동묘지는 여성의 골격으로 가득했다. 신전의 석재 속에서 검출된 인체 성분은 말한다. 우리가 경탄하는 건물들 속에는 그들의 피가 스며 있다. 몰입 가이드. 네가 지금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밟을 때 그 아래 누가 있는지 떠올려봐. 몇몇 여성은 절망 속에서 단식으로 자살을 택했다. 그러나 죽음조차 재산 손실로 취급되어 처벌받았다. 강제로 먹임을 당했고 굶주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노년은 효율성의 적이었고 굶주림은 예산의 도구였다. 경제적 불황과 전염병 시기, 집단 매장은 비용 절감으로 실행되었다. 회계사들은 냉정이 적었다. 생산 불가 개체 제거 완료. 반성 가이드. 역사는 숫자를 기억한다. 그러나 숫자에는 눈물이 없. 고대의 왕릉 발굴지. 아비도스의 젊은 여성들의 고리는 그 증거다. 교살, 독살, 자상. 그들은 통치자의 사후 동반물로 희생되었다.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륙이지만 자발성은 없었다. 몇몇 왕들은 모형 인형으로 대체했지만 그마저 상징적 학살의 지속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이집트의 위대함이란 사실 여성의 피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기록이 남지 않았는가? 고고학자들은 왕의 무덤을 복원하면서도 여인의 무덤은 부속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생체 고고학은 달랐다. 골반의 흉터, 척추의 압박, 치아의 마모가 한 인간의 생애를 증언한다. 그들의 뼈는 말한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고통받았다. 몰입 가이드. 네가 그 뼈 앞에 선다면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근래 들어 연구는 바뀌고 있다. 파라오 중심의 영광 대신 노동자 공동묘지의 유해가 주목받는다. 그러나 박물관은 여전히 금빛 왕관과 유려한 린넨만을 전시한다. 땀과 피를 흘린 손은 유리 케이스에 없다. 전시의 언어는 미묘하다. 예술품, 문화유산이라 부르지만 그 근원에는 노예의 신음이 있다. 반성 가이드. 나는 묻는다. 우리는 왜 여전히 고통보다 금을 더 밝게 조명하는가? 역사는 기억의 정책으로 유지된다. 누군가를 지우면 애도할 필요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증발한다. 그래서 제국은 그들의 이름을 지웠다. 장부에는 단지 숫자만 남았다. 그들은 이름 대신 기능으로 불렸다. 직조공, 운반인, 젖먹이. 그리하여 인간은 부품이 되었고 제국은 완벽한 기계로 돌았다. 몰입 가이드 네가 기록 보관소의 파피루스를 펼친다면 그 안에서 잉크 대신 피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학문은 증거를 찾는다. 골밀도, DNA, 관절 변형. 그러나 그들이 잃은 건 더 깊은 차원이다. 꿈, 사랑, 희망.
그 어떤 내면의 문장, 우리는 통계적 그림자만을 붙잡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는 증언한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낸 인간 정신의 지속, 감정 삽입. 나는 그 사실 앞에서 숨이 막힌다. 침묵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알았다. 피라미드는 사실 여성 노동의 납골당이었다. 신전은 억눌린 비명으로 울렸고 린넨과 보석은 강요된 노동의 잔재였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은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이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문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종종 여인의 이름으로 지불되었다. 기억을 회복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의 존재를 다시 쓰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의의 일부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라지지 않는다. 몰입 가이드. 상상해봐. 네가 어두운 박물관 복도에 서서 금빛 가면을 보는데 그 뒤편 벽,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그녀의 뼈로 돌아가자. 학자들은 무릎에서 40해의 맷돌 흔적을 읽고 척추에서 짐의 무게를, 골반에서 낳은 딸의 흔적을 읽는다. 그 딸 역시 자유롭게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항의 증거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연속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발견되면 이름을 불러주라. 이 문장은 이집트 연구의 새로운 윤리가 되었다. 발견된 모든 여인의 무덤에 이름이 붙을 때 역사는 조금 더 완전해진다. 기억은 최소한의 배상이고 인식은 시작이다. 몰입 가이드. 내 입술이 그 이름을 속삭일 때 수천 년의 침묵이 흔들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명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 로마, 중국, 유럽의 제국들, 그 어디에서나 침묵당한 이들의 그림자가 있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인류의 위대함은 언제나 누군가의 비명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누가 지불했는가? 누가 지었는가? 누가 죽었는가? 그리고 누가 잊혔는가?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출발점이다. 기억은 책임이고 책임은 변화의 씨앗이다. 감정 삽입. 나는 이 이야기를 다듬며 손끝에 남은 모래의 차가움을 느낀다. 그건 단지 흙이 아니라 누군가의 잔향이다.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을 다시 걸어보자. 황금 목걸이, 화장용 팔레트, 하얀 리넨 드레스가 빛을 반사하지만 그 빛은 눈을 아프게 할 만큼 냉정하다. 이제 그 물건들을 만든 손을 상상해보라. 무릎이 갈라지고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된 여인들의 손. 아름다움의 반대편에는 고통이 있다. 감정 삽입. 나는 그 빛 속에서 그림자를 본다.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누구의 이야기를 말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를지, 누구를 중심에 둘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역사를 새로 쓴다. 몰입 가이드 상상해보라. 수천 년간 파라오의 이름만 새겨진 벽에 처음으로 이름 모를 여인의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을 역사는 오랫동안 파라오와 사제, 서기관, 즉 글을 쓸 수 있었던 남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쓴 기록의 종이는 여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더 완전하게, 더 정직하게 써야 한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진실은 편안하지 않다. 불편함이야말로 이해의 시작이다. 교과서에 노예들이 건축을 도왔다고만 적힌 그 한 문장을 다시 읽자. 그 도움은 40년의 맷돌, 부서진 척추, 잃어버린 아이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감정 삽입. 나는 글을 쓰는 이 순간조차 손끝이 떨린다. 이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빌린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끝에 누비아의 소녀로 돌아간다. 기원전 1450년 사막의 먼지 속에 버려졌던 그녀는 수천 년 뒤 유리 선반 위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그녀를 표본이라 부르지만 그녀의 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기 있었다. 몰입 가이드. 그녀의 침묵이 천둥처럼 울릴 때 내 심장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녀의 뼈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고통은 기록될 수 있고 침묵도 증언이 될 수 있다. 파라오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인내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인류의 위대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견딤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역사는 대화다. 이 말은 단지 수사학이 아니다. 당신이 댓글로 생각을 나누는 그 순간 잊힌 목소리들이 다시 살아난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소통 속에서 희미한 위로를 느낀다. 마침내 누군가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억하라. 과거를 잊은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단지 공포가 아니라 예방이다. 몰입 가이드 네 눈을 감고 속삭여봐. 나는 기억하겠다.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다.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은 단순했다. 나는 고통받았고 견뎠고 중요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막을 건너왔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귀에 울린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문명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을 느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억하는 것이다. 이름 없는 무덤, 침묵당한 이야기, 지워진 생명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말. 나는 페이지를 덮으며 생각한다. 역사는 승자들의 것이 아니다. 기억하려는 자들의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은 여전히 사막 위를 불태우지만 이제 그 빛은 다르게 보인다. 황금빛 돌기둥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속엔 울음과 기도가 섞여 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목소리다. 몰입 가이드, 귀를 기울여봐. 모래 아래에서 속삭이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소리. 파라오의 신전은 여전히 장엄하다. 그러나 그 웅장함이 더 이상 영광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수한 손의 피로 쌓은 돌탑이며 인간의 신음으로 올린 제단이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 이건 숭배가 아니라 사죄다.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잊힌 이름을 불러내는 일이다. 그들이 잃은 것은 생명뿐 아니라 이름을 가질 권리였다. 이제 우리는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반성 가이드, 나는 생각한다. 이름 없는 영광은 단지 타인의 고통으로 세운 거짓 신전일 뿐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광 사진을 찍고 황금빛 피라미드 아래서 미소 짓는다. 하지만 렌즈 속엔 잡히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는 수천 명의 여인, 노동자, 노예의 것이다. 몰입 가이드, 네가 그 사진을 다시 볼 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명이 숨어 있는지 떠올려라.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현재다. 우리가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제국, 또 다른 신전이 같은 방식으로 세워질 것이다. 감정 삽입, 나는 두렵다. 역사는 인간이 잊을 때마다 반복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경고다. 권력은 신의 이름을 빌려 폭력을 꾸미고 사회는 질서라는 명목으로 침묵을 정당화한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진짜 구원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인간의 양심에서 온다. 고고학자들이 한때 유물이라 부르던 것들은 사실 증거였다. 깨진 항아리는 노동의 잔해였고 찢어진 천 조각은 피와 땀의 흔적이었다. 그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만 말할 순 없다. 몰입 가이드. 내 손끝으로 그 거친 천을 만져봐. 그 표면이 아직도 뜨겁지 않은가? 시간은 흐르고 모래는 쌓이지만 침묵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벽이다. 우리는 그 벽을 듣고 읽고 기록해야 한다. 감정 삽입. 나는 펜을 들며 약속한다. 이 침묵을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모든 문명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와 싸운다. 이집트의 그림자는 여인의 뼈였고 오늘의 그림자는 우리의 무관심이다. 반성 가이드.
나는 묻는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공범이 아닐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속삭인다. 너는 중요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사막을 건너면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잠시 미소 지을지도 모른다. 감정 삽입. 나는 그 미소를 믿는다. 그것이 인간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불빛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뼈는 잊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기록이자 인간의 증언이다. 그녀의 무릎, 척추, 골반 하나하나가 살았다는 문장이다. 몰입 가이드 상상해봐. 그 돌 위에 손을 얹었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온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는 이제 다른 의미로 서 있다. 그것은 단지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성들의 무덤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기억되지 않은 영광은 사실 상처다. 사막의 밤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억눌린 울음이다. 별빛조차 차갑게 반짝이며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처럼 서 있다. 감정 삽입. 나는 그 하늘 아래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이 세상에 남은 공기조차 죄책감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역사는 여전히 남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사이의 공백에서 흘러나온다. 여인들의 침묵이 바로 또 하나의 문헌이다. 반성 가이드, 나는 묻는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은 것뿐인가?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노동력, 통계, 효율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계산한다. 고대 이집트의 장부는 사라졌지만 그 논리는 남아있다. 감정 삽입. 나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역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학문과 박물관은 진실을 다루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도덕의 문제다. 전시는 경애가 아니라 반성이 되어야 한다. 몰입 가이드, 네가 유리 진열장 앞에 선다면 그 안에 황금보다 그 뒤에 그림자를 먼저 보라. 그녀들의 고통을 다시 쓰는 일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들을 피해자로만 남기지 않고 인간으로 복원하는 일이다.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애도는 약자가 아니라 용기의 언어다. 고대의 기록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록은 이제 시작이다. 한 번에 한 뼘씩, 한 번에 한 이야기씩 그 문장은 다짐이 된다. 감정 삽입. 나는 글을 쓰며 느낀다. 그녀들의 침묵이 내 손끝에서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의 본질은 슬픔이 아니라 증언이다.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 존재인지 배운다. 몰입 가이드, 눈을 감고 들어봐. 그 목소리가 사막의 바람처럼 귓가를 스칠 것이다. 낮고 부드럽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고통받았다. 그러나 나는 견뎠다. 그 한 문장이 천년의 역사를 넘어 울린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울림 속에서 배운다. 기억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정이라는 것을. 기억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그 고통을 잊을 때 새로운 피라미드가 또 세워질 것이다. 다만 이번엔 콘크리트와 무관심으로. 반성 가이드. 나는 깨닫는다. 망각은 언제나 권력의 동맹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오래된 죄를 품고 있다. 감정 삽입. 나는 생각한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모래를 쌓을 뿐이다. 고대의 여인들이 남긴 것은 금도 보석도 아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개념 자체다. 그 존엄은 피로 쓰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돌이 되었다. 몰입 가이드. 네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도 그들의 이름이 녹아 있다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마주한다. 그냥 감탄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있는가.
반성 가이드 나는 묻는다. 기억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그녀들의 고통을 말하는 일은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함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감정 삽입. 나는 그 불편함을 포용한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 공감의 근육을 되살린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분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그것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영혼들의 합창이다. 몰입 가이드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것이다. 수천 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 역사는 우리가 다시 말할 때만 살아난다. 그 말은 언젠가 딸아이의 교과서에 실리고 또 다른 세대의 눈에 비칠 것이다. 반성 가이드. 나는 희망한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인류가 되어 있기를. 이제 페이지를 덮으며 나는 속삭인다.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져 모래알 사이로 스며든다. 결말 가이드. 나는 안다. 그 기억은 땅 속에서도 계속 자란다는 것을. 그녀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감정 삽입. 나는 그 사실에 전율한다. 기억은 죽지 않고 매번 새로운 목소리로 되살아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문장이다. 피라미드의 그림자 아래에는 아직도 수천 개의 이름 없는 무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빚을. 결말. 나는 책장을 덮으며 생각한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 아니라 끝내 있지 않은 자들의 것이다.